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9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앱티브와 손잡고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앱티브는 현지 시간 23일 미국 뉴욕에서 양사 주요 경영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차그룹과 앱티브는 총 40억 달러 규모의 합작 법인 지분을 각각 절반씩 갖게 됩니다. 글로벌 업계에서 굴지의 완성차 업체와 자율주행 기업이 별도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법인은 전 세계 자동차 업체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 공장에 약 13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다음 달 중순쯤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디스플레이 패널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업 계획은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섰고 LCD 생산 라인을 단계적으로 퀀텀 닷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탕정 생산 라인을 찾아 지금 LCD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한 차례 체면을 구겼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이달 27일 미국 본토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미국 시장에서 이동통신사 AT&T와 전자제품 유통점 베스트바이,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와 삼성닷컴을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앞서 갤럭시 폴드는 지난 4월 26일 미국에서 처음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현지 리뷰어들 사이에서 화면 결함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통사와 유통점에서 받았던 사전 주문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후 개선된 갤럭시 폴드는 지난 6일 국내 처음으로 선보였고 지난 18일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 출시되며 매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기술 완성도 문제로 출시가 지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됐는지를 관심 있게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자열 LS 회장이 지난 23일 사내 연구개발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한일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에서 결국 R&D와 혁신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핵심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면 앞으로 R&D 우수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구 회장은 2015년부터 R&D 스피드업과 디지털 전환을 그룹의 연구개발과 미래 준비 전략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LS그룹은 각 계열사별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디지털 디자인 기술을 제품 설계와 개발 단계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등 디지털 기업으로서의 변신으로 꾀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유럽 최고의 양극재 업체인 벨기에 유미코아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배터리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4대 원재료 중 하나로 성능과 용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2020년부터 총 12만 5천 톤의 양극재를 공급받게 됩니다. 유미코아는 벨기에에 본사를 둔 화학 소재 기업으로 양극재 분야 글로벌 선두 업체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약 4조 3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임직원 수만 1,700명에 달합니다. LG화학은 구미와 청주의 양극재 공장 신증설을 통해 내부 조달 비율을 꾸준히 올리고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외부 조달 물량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이 보령발전본부 3부두 석탄 취급 설비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령발전본부의 석탄 취급 설비는 화력발전의 주 원료인 석탄을 보령항 3부두에서 실외 석탄 저장고까지 운반하는 설비로 현대로템이 공급한 컨베이어는 공기 압력으로 벨트를 부상시켜 구동해 제품을 이송시키는 방식입니다. 밀폐된 구조에서 석탄을 이송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분진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설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간당 약 3,200톤의 석탄을 이송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기존 철로 제작된 컨베이어 설비보다 부식이 적어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진칼은 미국 델타 항공이 자사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지난 23일 기준 10%를 보유하게 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은 지난 6월 2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진칼 지분 4.3%를 매입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지분율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한 한진가의 한진칼 지분율은 28.93%로 그레이스홀딩스가 15.98%를, 국민연금이 4.1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진칼 관계자는 이번 건은 델타항공이 지분 취득을 발표할 때 10%까지 산다고 한 뒤 장내에서 단순 취득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추가 매입 여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웹툰은 24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 한 해 글로벌 콘텐츠 거래액이 6천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웹툰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 만화 분야 수익 기준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네이버 웹툰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월간 방문자 수도 6천만을 넘어서며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유료 콘텐츠 거래액은 지난 2018년 대비 81% 증가했고 네이버 웹툰은 올 한 해 글로벌 콘텐츠 거래액이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KBS 보도국 내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 제작을 맡고 있는 기자 9명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강 보도국장이 조국 관련 뉴스가 많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최근엔 경고까지 했다며 이는 데스크 권한을 넘어선 심각한 제작 자율성 침해이자 편집권 침해이며 조국 관련 뉴스를 축소해 권력 친화적 뉴스를 하라는 압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국 친위 세력의 뉴스 개입과 편집권 간섭이라며 조국 비호에 눈이 멀어 더 이상 KBS 뉴스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